그러면 오리엔테이션 했단 말이죠. 네. 오늘부터는 제대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을 안 해주는 내용이 있어. 근데 바로 그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거 설명 먼저 하고 하면 1시간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생명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했죠. 네. 생명과학은 생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한테 정보를 몇 개 드렸었습니다. 뭐였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1, 2, 3, 4 등 정도 기억나나? 1등이 뭐였게? 물. 2등은 단백질. 3등은 지질, 지방. 4등은 핵산이었지로. 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5등 정도가 탄수화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조금 기억을 하나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오늘 조금 다룰 거는 영양소 얘기할 겁니다. 영양소가 뭐냐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서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애들이야. 뭐 있을까? 비타민. 맞아. 바이타민 있습니다. 우리 2015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바이타민 정식 명칭이래. 왜요? 그래서 바이타민으로 하고 있어요. 읽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미국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바이타민이라고 발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밀레이스라고 배우나요? 네. 아밀레이스도 미국식으로 읽은 거고 비타민처럼 읽으려면 아밀라제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 2015년에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도 바이타민으로 해. 또 뭐 있을까? 포도당. 포도당은 어디 들어가게? 포도당도 맞아. 탄수화물에 들어간다. 철분 같은 거 무기질에 들어가요. 물도 영양소 맞아. 안 먹으면 죽어. 탄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탄지란. 여러분들은 MZ세대 중에 G세대 중에 알파에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탄단지로 배우면 좀 옛날 방식을 탄지단으로 기억하십시오. 탄지단 알겠죠? 지방이라고 표현하셔도 되는데 지방이라는 게 범주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지방의 성질을 띈 걸 다 지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단은 단백질이죠. 탄수화물 아까 아는 거 포도당 말고 또 아는 거 있을까? 포도당 말고 엿당도 당 맞아. 탄수화물이야. 녹말도 탄수화물이야. 좀 전에 여러분이 얘기해 주신 이 세 가지는 주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얘네 먹으면 힘나. 쟤네는 먹어도 힘이 안 나. 그래서 쟤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습니다. 얘네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 얘네는 우리가 구영양소라 그래. 영양소긴 한데 구영양소다. 그러면 탄수화물 아까 녹말 얘기 잘했다. 녹말이 분해되면 뭐가 된다 그러던가? 포도당. 맞아요. 포도당이 됩니다. 그러면 녹말이란 물질은 포도당이 연결된 거잖아. 다시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제일 작은 단위로 쪼갰을 때 포도당이 되겠죠. 네. 이 말이 이해돼요? 오늘 우리 교과서에서 처음 보는 단어 중합체라는 단어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단위체, 기본 단위라는 단어 배울 겁니다. 기본 단위의 정의는 낮게라는 의미가 있고 탄수화물을 최소 단위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을 정도로 쪼갰을 때 포도당이에요. 다시 탄수화물의 종류는 있잖아요. 녹말도 있다. 또 아는 탄수화물 있나? 아까 엿당도 있다. 또 아는 거 있나요? 식물이 가진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곤충 껍질도 당으로 돼 있다 얘들아. 우리가 소화 못해서 그렇지 먹으면 당덩어리다. 키틴이라고 하는 당도 있어. 걔네는 전부 다 포도당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포도당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 단어 받아들일 수 있겠니? 포도당. 그러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포도당이 모여서 만들어졌잖아 탄수화물이. 그죠? 그래서 포도당, 탄수화물은 포도당 중합체다라고 표현해.
할 수 있겠니? 네. 이 단어 조금 어려워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빗자루 어디 있니? 야, 밖에. 빗자루 좀 가져올게. 네. 빗자루로 설명해보자. 적어야 돼? 내가 다른 반에서 이렇게 설명 안 했으면 이렇게 안 하는데 다른 반에 이렇게 설명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네. 지금 빗자루가 이렇게 있죠? 네. 이거 하나 꼽아서 이거 뭐예요? 포도당. 포도당이요? 지금 이거 뭐라 불러? 솔. 이 지푸라기. 지푸라기. 얘도 포도당 들어있긴 합니다. 우와. 지푸라기라고 해. 이 지푸라기들이 모여서 지금 뭐 이루고 있어요? 빗자루. 빗자루. 그래서 빗자루 요 B 부분은 빗자루 여기 부분은 지푸라기 중합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죠? 이 낱개 하나하나는 지금 이 빗자루의 기본 단위고 얘가 뭉쳐서 지금 빗자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빗자루는 지푸라기 중합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합체라는 단어를 과학적 용어로 영어로도 쓰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폴리, 이리리 이렇게 적혀 있으면 중합체라는 뜻이야. 다시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여러 개 합쳐져서 만들어져서 탄수화물을 포도당 중합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대부분은 우리가 폴리포도당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네.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러분 옷 한번 보세요. 혹시 폴리 어쩌고 없니? 폴리에스테르. 뭐라고? 폴리에스테르. 폴리 스테로이드? 폴리 옷이 있었는데. 그치. 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도 있고 폴리 우레탄도 있고 폴리프로필렌도 있을 것이고 많습니다. 그러면 폴리에스테르를 기준으로 해볼게. 얘는 중합체야 아니야? 중합체. 맞아. 이름에 중합체라는 이름이 있어. 얘의 기본 단위는 뭘까? 에스테르. 에스테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만 봐도 얘의 구조를 대충 알 수 있어. 여러분이 에스테르라는 구조만 알면 폴리에스테르를 읽었을 때 에스테르가 여러 개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 수준까지 되길 바라냐면 혹시 간식 들고 있느냐? 이거 잠깐 빌려줄래? 그래. 그 생명 선생님이나 화학 선생님들 특징을 보면 밥 먹을 때 옆에 사람이 없잖아. 아니면 요즘 밥 먹을 때 없어가지고 여러분 사이에 뻘쭘하게 앉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말 안 걸고 보통 뭐 보냐면 화학생들 이거 보면서 보고 간식 먹으라고 주시는데 우리 쌤들 잘 안 먹고 보통 호주머니에 넣어가고 이렇게 보면서 먹어. 뭐 보고 있게 성분표 시켜보고 진짜.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네. 자당에 지방산이 연결된 에스테르구나 하면서 이렇게 구조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몸에 소화효소 중에 얘를 분해할 수 있는 애가 있으면 내 몸에 이렇게 흡수되겠네. 얘는 나중에 뒤에 먹는 게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도 고3쯤 됐을 때 특히 이공계열을 나왔을 때 그 정도 수준이 되길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 폴리라는 단어를 봤을 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겠구나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근데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설명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안내 드리는 거고. 그러면 중합체에는 여러 개라는 뜻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개가 합쳐져 있다. 요거 말고 몇 개 더 배워보자. 과학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숫자에 대한 개념을 많이 만나볼 겁니다. 그래서 알려줄게. 알고 싶지 않겠지만 아세요? 한 개를 뜻하는 과학적 용어가 있어. 모노라고 그래. 모노. 일상 용어에서도 씁니다. 모노드라마라는 그 단어는 혼자서 역할을 다 해. 아니면 모노레일 기차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모노레일 기차는 특징이 뭐예요? 레일이 한 개야. 우리 보통 기차는 두 개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철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노레일은 레일 한 개로 달리는 기차들이에요. 모노 한 개라는 뜻 실제로 쓰고 있다. 요거 선생님 지금 적어주는 거 교과서 어딘가에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계속 봐라. 알겠죠?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두 개는 다이 아니면 더블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더블은 많이 써서 알죠? 뭐 아이스크림 더블콘도 있고 게임하다 보면 더블킬도 있고 그죠? 근데 앞에 있는 거 제일 많이 써. 다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다이 네 개. 혹시 다이다이라는 단어를 아나?
다이다이 다이다이 할 때 다이도 이 다이야. 팬거 아니에요? 두 개예요. 싸우죠. 둘 다 죽는다는 뜻이야. 아. 너 죽고 나 살자 다이다이. 다이 까자. 그런 뜻이었구나. 다이다이 오케이. 까자. 그다음 트라이. 세 개는 트라이 또는 트리플이라고 합니다. 맞아. 트라이앵글의 트라이가 세 개라는 뜻이. 앵글이 뭐예요? 각도죠. 삼각형 트라이앵글. 아, 세 개가. 각 세 개 삼각 그죠?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네 개는 제일 많이 쓰는 건 테트라고 쿼드라도 씁니다. 스쿼드도 씁니다. 게임에서 많이 쓰죠. 근데 이거 제일 많이 써. 쿼드라라고 해도 된다. 근데 테트라를 더 많이 씁니다. 이제 쿼드라 저거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모르겠는데. 너무 대충 적었죠? 쿼드라 스쿼드 스펠링 틀리셔도 돼요. 한글로 적으면 되지. 이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도 쿼드라 킬은 잘 못하죠? 실력 이슈 때문에. 안 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너무 많은 살생을 하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실력이 되면 게임을 많이 한 거니까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쪽을 추천합니다. 테트라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테트리스라는 게임 알아요? 테트리스 전부 4조각짜리 블럭인데. 아. 그래서 진짜요? 바퀴 모양도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양들 있잖아, 그죠? 다 4조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리스가 영어에서 사라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얘 한 줄로 만들면 사라지죠. 4조각짜리 게임인데 사라지게 하는 게임이 테트리스야. 의미가 있는. 옛날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몰랐는데. 5개는 어떻게 알아? 펜타이야. 펜타키. 이제 펜타킬이라는 용어가 있죠. 이제 미 국방성이 오각형 건물이란 말이에요. 펜타곤. 펜타곤이라고 하잖아요. 펜타. 그 다음에 뭐 6, 7, 8, 9, 10개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좀 자주 쓰는 옥타. 들어봤는데. 컴퓨터 좋아하는 친구 옥타코어. 이제 컴퓨터에 머리가 8개 달렸던 소리고. 아니면 문어가 옥토퍼스 아니야? 다리 8개잖아. 그 옥토야. 8개란 뜻이. 8개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적 용어가 실제로도 생물학이나 이런 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요거 제일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아까 중합체에 쓰는 폴리가 여러 개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겁나 많은 여러 개, 1000개 이상 연결돼. 1000개 이상, 만개, 억개, 조개 전부 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적은 수의 여러 개도 있어. 한 10개에서 한 1000개 사이. 요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올리고라고 해요. 올리고. 누가 자동 완성 걸어놨네. 올리고당 들어봤어요? 네. 올리고당은 포도당이 10개에서 1000개 사이로 연결된 애들 짧은 당이에요. 그래서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녹말이랑 올리고당 중에 우리 몸의 올리고당 흡수가 훨씬 빨라. 길이가 짧아서. 포도당으로 분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올리고라는 단어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를 셀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다른 거는 전부 다 그냥 개수로 세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더 해볼까요? 우리 기본 단위에 대해서 몇 개 더 하고 봅시다. 단백질은 혹시 기본 단위가 뭔지 들어본 적 있나? 맞아.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모르면 오늘 알면 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야. 그러면 단백질을 다른 말로 폴리아미노산이라고 해도 되겠네. 맞아. 아미노산 중합체라고 해도 맞아. 다 맞는 말입니다. 지질은 지방은 지방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단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이 더 있어. 지방 만들 때 쓰는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게 있어. 저거만 알아. 아직 몰라도 된다. 아직 요거 배우기에는 여러분 수준이 1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저거만 하세요. 중학교 때도 해. 중학교 때 모노글리세리드가 나온다. 했어. 나와. 책마다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글리세롤이라고 표기되기도 합니다. 여튼 자 그러면 요 물질 한번 이름 붙여볼래. A는 아미노산이라는 뜻이야.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3개 계열들. 올리고 이거 아미노산. 뭐라고 부르나? 올리고 아미노산. 올리고는 10개 이상. 폴리. 맞아. 3개니까 뭐 쓰면 돼? 트라이. 그리고 아미노산 붙여주면 되겠죠. 트라이 아미노산. 4개면. 쿼드라. 테트라. 테트라도 많이 쓴다. 테트라 아미노산. 쿼드라라고 해도 됩니다. 테트라 아미노산이라고 해주면 정확하죠. 할 수 있겠나요? 네. 여기서 이제 아미노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해 줄 만한 게 뭐냐면 여러분 종이 셀 때 어떻게 세요? 진짜. 장이라고 세잖아. 연필 셀 때 어떻게 세요? 자루라고 하잖아요. 그죠? 두부 셀 때 모으라고 하듯이 이런 것처럼 다른 애들은 몇 개 이렇게 세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얘는 근데 세는 단위가 있어. 아미노산은 셀 때 종이를 장으로 세는 것처럼 펩타이드라고 세. 요 용어는 하나 알아두자. 우리 나중에 계속 쓸 겁니다. 종이를 한 개라고 해도 안 이상해. 낯설지. 조금 어색할 뿐이지, 그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종이 한 개. 그죠? 마찬가지야. 폴리아미노산이라고 적어도 안 어색해. 트라이아미노산이라고 해도 이상한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요 말을 더 많이 써. 우리 개수로 쓸 때. 그래서 단백질을 폴리아미노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의미가 있으니까 폴리가 펩타이드라고 적어주는 게 더 정확해. 아, 하지마. 예? 하지마. 힘들면 다음에 하면 되니까. 펩타이드라는 용어가 있다. 얘네는 이제 신경 안 쓸 겁니다.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중요한 거는 핵산도 얘기해줬잖아요. 그죠? 핵산 해보겠습니다. 핵산은 낯설 겁니다. 핵산은 기본 단위가 뉴, 클레오, 한글로 적어서 이상한 거다. 하이드, 야. 뉴클레오 타이드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과학적 용어로는 핵산이라고 적혀 있어. 핵산 조각이란 뜻이야. 네, 여러분 이제 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낯설 겁니다. 자자자자자. 그러면 지금 탄수화물을 채소 단위로 쪼갰을 때 포도당이었습니다. 그죠? 얘는 어떤 원소로 돼 있어? 얘도 어쨌든 쪼갤 수는 없지만 이물질 상태에서 얘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구성 원소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구성 원소가 C, H, O로 되어 있어요. 산소, 수소, 탄소. 지방은 C, H, O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 선생님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기름기 있는 걸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근데 계속 살이 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원인이 어디 있냐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과자 같은 걸 먹었거나 다른 탄수화물류를 먹었거나 달달한 걸 먹었거나 초콜릿을 먹었거나 음료수를 달달한 걸 먹었거나 옆에 친구 걸 한 입만 줘 하다가 먹었거나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소가 같기 때문에 전환이 되게 쉬워. 그래서 당은 들어오면 조립만 다시 하면 바로 지방으로 바꿔 쓸 수 있어. 마찬가지로 지방도 조립해서 바로 당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달달한 거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선생님 제가 하루에 1500칼로리만 먹는데 살쪄요.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 먹는데요. 아니면 제가 물만 먹는데 살쪄 이런 친구는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진짜 평생 부자로 만들어줄게요.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대에 기초대사량이 한 1800 정도 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면 눈도 감아야 된다.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야 돼. 요 정도 칼로리 써. 근데 1500 먹었는데 살까지 찐다고? 이거는 우리 전 지구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당신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시면 제가 진짜 평생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도 부자 될래요. 저한테 오세요. 남한테 가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은 이런 지질이랑 탄소물로 전환이 어려워. 왜냐하면 재료가 하나 더 필요해. CHO, N까지 필요해. N은 질소죠. 핵산은 아직 안 배웠는데 핵산은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핵산은 아직 안 배웠는데 재료가 C, H, O, N 더하기 P까지 있어. 인상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더하기는 왜 쓰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아 원래 안 쓰는 거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강조하려고 얘만 독특해서. 더 있거든요. 근데 더 알면 다쳐. 진짜로 다쳐. 시험 문제 풀 때 너무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틀리게 답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상 안 가르쳐줍니다. 옛날 여러분 선배들한테는 더 가르쳤거든요. 많이 다쳐가지고.
안 가르쳐 주려고. 여기까지 아시면 충분합니다. 대학교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 여러분 되게 낯설어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시험 문제라든지 모의고사에서는 이 그림을 안 줘요. 얘를 글로 표현해. 이거 글로 한번 표현해 볼래? 뭐라고 하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글자로 표현해줘, 문장으로. 오각형 당 오각형 당, 옆으로 뻗어난 동그라미 인산, 염기.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진 않겠다. 쌤도 점수 줄 것 같아. 맞는 말이잖아. 뉴클레오타이드가 뭔지 설명을 했을 때 오각형 당에 인산 동그라미, 염기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하면 틀린 건 아니지. 교과서에서는 간략하게 뭐라 돼 있냐면 인산, 당, 염기가 1대 1로 결합된 것, 구성된 것, 이루어져 있는 것, 그런 물질이라고. 결합된 물질이라고 할게요. 인산도 종류가 많다. 당도 종류가 많아요. 염기도 종류가 많아. 근데 이런 모양의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1로 합쳐만 져 있으면 다 뉴클레오타이드. 알겠죠? 인산하고 염기하고 당 이 세 개만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다라고 합니다. 자, 저랑 민화는 똑같이 사람입니다. 저는 구병호고요. 민화는 강민화인가? 맞죠? 강민화입니다. 사람이죠, 같은. 네. 근데 나랑 쟤 달라 같아. 엄청 다르죠? 네. 맞아, 똑같아. 뉴클레오타이드도 이렇게 생기면 다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성질은 완전히 달라. 나중에 우리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엄청 어려운 내용들을 했는데 교과서에서 줄을 한번 쳤거든요. 교과서 73쪽 한번 펴봐줄래요? 우리 기초를 좀 쌓은 다음에 교과서를 한번 부셔보자. P가 뭐예요? 인. 73쪽 한번 펴볼까요? 여긴가? 오케이. 여기 줄 쳐주십시오. 생명체인 다람쥐, 이건 아마 줄 친 것 같다. 생명체인 다람쥐는 단백질, 핵산, 지질, 탄수화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은 구성하는 구성 원소는 달라. 아까 탄수화물이 CHO고 단백질이 CHON인 것처럼 비율도 다르지만 일정한 구조의 기본 단위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중합체를 이루고 있어. 대표적인 예시로 아직 안 했지만 규산염 광물이란 게 있고 단백질이랑 핵산도 그렇게 돼 있고,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규산염 삼연체가 기본 단위래. 그러면 규산염 광물을 규산염 삼연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규산염 삼연체 중합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또는 폴리 규산염 삼연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기본 단위체로 한대. 그러면 단백질은 폴리 아미노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아미노산 중합체.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체라. 그러면 핵산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중합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해봅시다. 자, 뉴클레오타이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잠깐 어디로 가냐면 뒤로 좀 가서 77쪽 잠깐 볼까요? 우리가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핵산에 대해서 나중에 엄청 자세히 할 겁니다. 거의 3-4시간 동안 핵산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산은 유전자, 유전 물질이에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며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이래요.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인산은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로 돼 있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긴 사슬 모양의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루어져 있죠. 만들어진다 적혀 있죠. 책에서 폴리라든지 기본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안 합니다. 기본 단위체라는 설명이 앞에 조금 있긴 한데 폴리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해줘. 그런데 쓰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적용해 보자.
혹시 아직 못했는 색칠? 다 색칠했죠? 네. 표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문제. 우리가 규산염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어. 화학 선생님이랑 중고학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자주 다루시는 물질인데 우리가 아직 안 했거든요. 화면이 나가버렸네. 혹시 요거 원소 기억 문제 알아? 규소야. 규소. 규소 영어로 실리콘이라서 SI 씁니다. O. 산소야. 옥시젠이라서 산소로 합니다. 그럼 얘는 규소고 산소야. 그죠? 얘네 두 개를 합쳤대. 그러면 이렇게 적겠죠? 근데 규소랑 산소가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고, 두 개가 합쳐질 수도 있고, 세 개가 합쳐질 수도 있고, 네 개가 합쳐질 수도 있어. 우리 이렇게 형태가 대한 걸 염이라고 하는데 통틀어서 표현하거든요. 근데 염은 여러분이 안 배웠으니까 모르셔도 돼. 나중에 알게 될 거고. 자, 규소의 소는 무슨 의미일까? 원소 할 때 소요. 규소는 규라는 성질을 가진 원소예요. 실리콘을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규가 되거든요. 산소는 산이라는 성질을 가진 원소야. 근데 얘네 두 개를 합치면 이제 그때부터 원소가 아니죠. 화합물이 돼. 뭔가 합쳐진. 그래서 규소랑 산소가 합쳐져 있는 규소산소인데 원소가 아닌 이제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글자 안 써. 그럼 뭐라 부를 수 있어? 규산이라 부르면 돼. 이름 자체에 성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직 여러분은 안 배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적혀있으면 규산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어렵지? 괜찮나, 현주야? 괜찮나? 화면이 안 나오네. 여러분은 일단 어디 피시냐면 75쪽? 75쪽 한번 펴봐 주실래요? 인식이 어렵네. 75쪽에 요 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의 다 했다더라. 자, 아까 우리 책에서 중합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단백질 핵산 얘기도 했는데 규산염 광물, 규산 광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놀다 보면 다양한 돌이 많았을 겁니다. 어떤 돌은 땅에 던지면 그냥 깨져. 약해가지고. 어떤 돌은 아무리 깨려고 해도 안 깨지거나 그런 경우 있었죠. 그래서 똑같은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다 치자. 아까 예를 들어서 녹말이라든지 제가 뭐 셀룰로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당들의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얘네 다 기본 단위체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포도당이야. 근데 선생님 얘네는 왜 우리가 보기에도 다르고 만져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질도 다릅니까? 결합 구조가 달라서 그래. 그거를 여기서는 돌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보면 감남석이라는 돌이 있어. 그런 돌이 있다. 얘 혹시 한번 땅에 던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와장창 하고 깨져. 와장창 하고. 그래서 얘 분자 구조를 보면 얘네는 다 떨어져 있어. 얘네 전부 다 규산염이라는 규산 사면체 구조로 된 애들이 기본 단위야. 근데 얘는 다 떨어져가지고 점점 이렇게 그냥 모여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일자 모양으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결합돼 있어. 얘는 일자로 결합돼 있는데 위아래끼리 이렇게 붙어 있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단단할까? 얘가 제일 단단해. 결합을 저렇게 하고 있었어. 또 신기하게 얘는 아까 떨어뜨리면 어떻게 깨진다고? 자기 마음대로 와장창창 깨진다고. 근데 얘는 떨어뜨려서 깨면 어떻게 깨지냐면 결대로 일정한 규칙대로 깨져.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얘는 잘 안 깨지긴 하는데 깨진다고 하면 얘도 약간 정유면체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깨져. 조각조각 깨져. 얘는 흑은모라는 애도 있다. 얘도 규산염 광물인데 엄청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얘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봐봐. 이 칠판 중에 얘 봐봐. 얘 위에서 봐봐.
뭐가 털이 엄청 복잡하게 박혀있죠. 근데 옆에서 보면 어때? 그냥 얇은 판 하나죠.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 털이 규산염이라고 생각하면 얘네가 엄청 복잡하게 얽혀있고 설켜있는데 한 판 돼 있어. 그래서 줄기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를 땅에 탁 깨거나 탁 치면 어떻게 되냐면 한 판이 그냥 탁 떨어져 나와. 깨지는 게 아니라 깨지기도 한다. 세게 치면 깨지는데 얘를 쪼개려고 하면 탁 치면 한 판이 그대로 탁 떨어져 나와. 여기는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 옆으로 하면 얇게 이렇게 돼 있어. 쌤이 오늘 이거 흑운모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흑영이랑 학교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땠을까요? 무거워서 버렸나 내가. 비싸요. 그 다음에 석영은 잘 가공되면 우리 이거 수정이라고 불러. 우리 반에 수정이 없나? 네. 크리스탈. 수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붙어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점점 이렇게 깨져. 봐봐. 얘가 깨졌을 때는 좀 달라. 얘도 점처럼 다다다다 와장창 깨지는데 대신 얘는 좀 큰 덩어리로 깨지는 편이에요. 얘보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 얘네도 기본 단위체가 똑같다. 근데 성질이랑 색깔이랑 우리가 만졌을 때 특징이 다 달라. 왜? 구조가 달라서. 구성 비율이라든지 구조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재료는 똑같은데. 됐죠? 그러면 다 했고 여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생명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탄지단 핵산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도 그렇고 물은 중학교 때 많이 하고 단백질은 주로 머리카락, 적혈구, 근육 등 생명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또 시험에 많이 나와. 여기 위에 좀 쳐주세요. 이처럼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인데 20종류가 있대. 이때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이 연결되면서 여러 개가 합쳐지면 폴리펩타이드라고 여기 밑에 아까 말했듯이 폴리아미노산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저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미노산만. 다음에는 그 슬픈 역사를 안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핵산이 또 왜 핵산이라고 이름 붙었는지 그런 거 안내할 테니까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몇 분에 맞춰요? 30분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